안녕하세요. 낭숙 작가예요. 오늘은 오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최근 감정적으로 가깝던 친구에게 카톡 차단을 당해 마음이 힘든 여성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동안 타지살이를 했습니다. 초반에 아줌마 무리에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팽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환경의 급변화와 저의 관계 스킬 부족, 그리고 그들의 무례함이 맞물려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고 때로는 무리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원만히 잘 지냈습니다. 이번에 저를 차단한 친구는 저와 마음이 가장 잘 맞는 친구였습니다. 저랑 성향과 취향, 생각하는 방향, 싫어하는 무리가 비슷했어요. 무엇보다 저처럼 섬세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나랑 생각의 결이 비슷할 수 있나 서로 놀란 적이 많아요. 지금 저는 타지살이를 마감하고 제자리로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가끔 그 지역 친구들이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면 만나곤 합니다.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친구는 가족 방문차 제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저는 멀리서 온 친구를 배려해서 편도 1시간 반 넘는 거리로 가주었어요. 음료도 제가 샀고요. 바쁜 일정 중에 저를 만난 것을 알기에 저도 나름의 배려를 한 거죠. 저 역시 더블 일정으로 분주했지만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웠고 서로 못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먼 길 가는 그 친구에게 잘 가라고 연락해봐야겠다 생각만 하다가 에이 나도 배려해줬는데 그 친구가 먼저 연락하겠지. 나도 여기까지 왔는데 고맙다는 말이 없네. 여기까지 생각하고 서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친구가 카톡에서 저를 차단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카톡에 꽤 민감하고 저는 카톡 프사에 얼굴이 있기 때문에 실수로 차단했을 리 없다고 생각해요. 번호를 알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나를 일부러 차단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A가 저를 차단한 이유는 있겠죠. 그날의 만남을 곱씹어보며 내가 너무 잘난 척했나? 내 이야기만 했나? 들어주지 못했나? 여러 가지 스치는 의심이 있지만 손절당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오해가 있었다 해도 그걸 풀어야겠다는 의지는 없습니다. 다만 좋아하던 친구가 큰 계기 없이 연락을 끊어버리니 상실감이 꽤 크게 다가오네요. 이 일로 당분간 마음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자꾸 어긋나서 앞으로 어떻게 타인을 대해야 할지 겁이 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아마 사연자님은 이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래, 관계는 흘러가는 거라고 했어. 그 친구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거지. 제가 전에 여러 번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딱 생각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거면 시간은 좀 걸려도 내 마음만 다독이면 돼요. 근데 잘 지냈던 사람, 그것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유도 모르게 멀어졌다? 그러면 마음이 쓰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구나 그 지역에서 한 무리에서 배척당한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이번 일하고 합쳐져서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이런 일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내 마음 툭 털어내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지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관계 끝맺음을 보다 명확히 하세요. 사연 원문에 보면 친구분이 평소에 자기는 인간관계에서 맺고 끊는 게 확실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톡 차단한 걸로 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혼자 마음 정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라면 차라리 상대방이 고의로 나를 차단한 거라는 걸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예전에 저라면 저도 아마 사연자님처럼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아두는 게 섬세한 성격인 사람한테는 오히려 안 좋더라고요. 저라면 그냥 전화를 해볼 거예요. 만약 전화도 차단했다, 안 받는다, 콜백도 안 한다, 뭐 이러면 그것만으로도 확실한 의사표현인 거니까 차라리 마음을 정리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만약 통화가 되면 지금 보니까 내가 카톡 차단돼 있는 것 같아서 놀라서 전화해봤어.
이러면 상대방이 뭔가 반응을 하겠죠.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실수였다,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머쓱해서 하는 변명일 수도 있고 진짜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변명이라도 듣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런 말이라도 듣고 그날 통화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는데도 그 이후로 뭔가 연락이 뜸해졌다, 그렇다고 해도 마음으로 인연이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훨씬 편해져요. 만약 최악의 경우로 통화했는데 그거 내가 일부러 차단한 거야, 실수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다? 저는 그래도 지금 상태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굳이 이유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 실수 아니구나, 알았어, 잘 있어, 뭐 하고 끊으면 돼요. 왜냐면 그 이유라는 게 내 뚜렷한 실수가 아니라 내 본질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내 실수는 나 자신이 깨달아서 알아내야지 그걸 남의 입으로 일일이 듣는 건 정서적으로 타격이 너무 커요. 더군다나 면전에서 듣는 건 그냥 피하는 게 좋아요. 내 단점을 알아내서 다음부터 참고로 삼는다? 이런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떤 정보든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일단 상대방도 안 좋은 감정을 넣어서 말하게 되고 싶고요. 거기 감정이 건드려진 내가 과장해서 해석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차단의 이유를 나한테 말하려고 한다? 그러면 굳이 상처받는 말 들을 필요 없이 통화 끝내고 정리하시면 돼요. 아니, 이 사람이 카톡 차단을 실수로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내 마음이 정리되려면 이런 식으로 뭔가 마무리가 되는 의식이 필요해요. 장례식 같은 의식을 치르는 문화가 있는 이유도 이거 비슷한 거거든요. 장례식은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장례식을 한다고 뭐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로 다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문화권에서나 장례 문화가 있는 건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리해서 떠나보내는 의미가 큰 거거든요. 사연자님처럼 각별하게 의미가 있는 관계를 떠나보낼 때도 일종의 장례식처럼 내 쪽에서 할 만큼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야 마음의 정리가 더 쉬워져요. 물론 그 정도 관계는 아니야.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싫으면 뭐 나도 안 보면 그만이야. 이 정도 관계면 상관없겠죠.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람이 인연이 끊어질 때는 누구의 잘못도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수명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끝나면 연결이 희미해지면서 끊어지게 되는데요. 주로 그 계기가 되는 게 어느 한쪽에서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 정서적으로 취약해지는 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항상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뭔가에 실패하고 잘 안 풀리는 시기에는요, 다른 사람이 아무 잘못 안 해도 혼자서 상처받는 경우가 자주 생기더라고요. 만약 내가 재테크에 실패해서 대출 이자만 갚고 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친한 친구가 산 집이 이번 상승기에 몇 억이 또 올랐어. 이러면 그 친구가 대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그 친구 얼굴만 보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친구도 능력 있고 돈이 있어야 옆에 남아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많이들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잘 풀리는 친구 옆에서 뭐 정보를 얻거나 뭔가 태도를 배우는 이익 같은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잘 돼서 자기가 받는 상처를 더 예민하게 의식하거든요. 그래서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 보면 어느 시점부터 인간관계 풀이 싹 바뀌는 걸 보게 되기도 해요. 그걸 보고 성공하더니 사람이 변했어, 뭐 이렇게들 말하거든요. 진짜로 성공해서 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로 기존 주변인들하고 멀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본인이 성공해서 사람들을 손절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성공한 사람을 싹 다 손절하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지난 만남을 반추
검수해 보니까 너무 내 자랑했나? 내 얘기만 했나? 이런 면도 짚어보셨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연자님한테 뭔가 자랑거리가 있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걸 진짜 자랑하시지 않았어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걸 상대방은 의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요.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그건 너무 치졸하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상대방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상대방 잘못으로 돌려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면이 이제 거슬리고 못 참겠어요. 사실 사연자님이 말씀해 주신 사연만으로는 당연히 왜 차단을 당했나 이런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분이 뭔가 인생에서 힘든 일을 겪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연자님이 뭔가 승진이나 좋은 일로 이번에 복귀한 거다. 이런 거면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한 일이라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 맞으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마음이 정리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큰 하자가 있나? 다른 데서도 계속 똑같은 일 당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 되시는 거 너무 당연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것도 짚어보시면 좋겠어요. 편견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만약 그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전혀 없으시다면 이전에 한 집단에서 배척당한 경험이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좋은 감정으로 잘 지낼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생겨서 불편해지면 그 사람의 이력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에 저 친구 이전 집단에서 이러이런 이유로 잘 못 지냈었지. 이러면서 같은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게 되는 거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친구분하고 별도로 관계를 맺은 거라도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알았던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해요. 사연자님한테 특정 잘못이 있어서 연속해서 손절을 당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전에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배려에 대한 생각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가 배려했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시는 거였어요. 친구가 내 지역에 있는 가족 집에 와서 내가 그 근처까지 가져왔다. 가서 음료도 내가 샀다. 뭐 이러신 건데요. 이걸 내가 엄청나게 배려한 거다. 이렇게 의식하고 계신 부분이 좀 걸려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내 지역으로 간주하고 그만큼 가서 만나는 게 맞나? 이게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혹시 해외에 사시나요? 미국 같은 데 사셔서 친구가 내가 사는 주에 왔다. 뭐 이러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좁은 한국 땅에서 생긴 일이면 관계의 거리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이에요. 제가 사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기차로 2시간이면 가거든요. 근데 전혀 같은 지역이다. 이런 인식이 없어요. 기차로 30분 걸리는 수원도 저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간 거면 굉장한 투자를 해서 간 거고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갔는데 같이 식사도 안 했을 만큼 잠깐밖에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건데요. 관계에서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건 상대방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돈이 드는 건 계량화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이 인식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그걸 배려라고 인식하는 건 상대방과 내 의식이 너무나 다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친구 하나가 사업 잘 되라고 종이약 1000개를 접어서 선물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과 수고를 생각하면 고맙긴 하죠. 근데 그걸 받는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드는 마음이 다양할 수 있어요. 아, 그냥 매상이나 올려주지. 이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와, 나를 생각하면서 이런 정성을 들이다니 감동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는 쓸모없는 물건인데 정성이 들어가서 부담스럽기는 해. 이런 이유로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연자님 경우도 친구분이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간 건데 2시간쯤 되는 시간을 걸려서 굳이 나를 보러 오겠다는 친구. 그에 대한 마음이 저는 예측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사연자님은 당연히 배려라고만 생각하고 계셔서 어쩌면 그런 시각 차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로감이 긴 시간을 통해서 누적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사람들이 호불호 없이 폭넓게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하는 걸 배려라고 인식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주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걸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향이 다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때문에 뭐 해주는 거 없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죠. 자세한 상황을 사연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 지역 와서 친구가 덜 피곤하게 자기 볼일 보게 그 에너지를 아껴주는 게 그 친구한테는 진짜 배려였을 수도 있어요. 이건 시각차가 있는데요. 뭔가 눈에 보이게 아기자기하게 정성 들여서 뭘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대방이 너무 애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배려해준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달라서 항상 서로에게 섭섭함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점이 문제는 아니었을까? 이것도 앞으로의 관계에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